자, 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첫째 주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째 주에 성립하는 천체 구조는 아주 스토리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수성하고 목성, 남교점이 며칠 시간차만 두고 염소자리 초반이죠. 7도에서 8도까지 연쇄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1월 3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목성하고 수성이 만났다가 빠르게 움직여서 같은 날 남교점을 만나고 지나가고 1월 8일에는 목성은 느리죠. 늦지막히 이동해가지고 남교점하고 만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1월 첫째 주의 주인공은 그냥 한마디로 염소자리 수성 목성 남교점이고 얘네들의 회합이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분리되기보다는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일련의 줄거리로 이어질 겁니다. 자, 수성하고 목성이 맞는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흉성인 토성이나 화성에 관여한 것처럼 싸우고 경쟁하고 밀고 압박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랄까 좀 더 문화적이고 교육받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인간적이고 점잖은 분위기가 깔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흉성인 토성하고 화성이 관여한 조합이 아니고 수성 목성 중에서 수성은 중립이라고 해도 목성은 길성이잖아요. 중립하고 길성이 만나기 때문에 대단히 좀 평화롭다기보다는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이고 젠틀하고. 자, 그리고 수성하고 목성 모두 다 정보 전달, 지식, 기록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성 목성 구조가 이루어질 때 얘네들이 대화하고 협상이 끝나고 난 결과물은 대부분 문서로 남아요. 구두가 아니고 이제 글자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나 협정이란 형식이 수성 목성 구조의 주된 성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는 염소자리라는 게 이제 지수화풍 사원소 중에서 그러니까 땅의 원소에 속하는 지상궁이거든요. 게다가 또 염소자리는 토성이 다스리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건축물 이런 거하고 상당히 친화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성 목성 회합은 1월 3일 새벽이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 대한 계약으로 나타날 공산이 되게 커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관련으로 법이 바뀐다든가, 중요한 공청회를 거쳐서 정책 방향이 만들어진다든가, 그리고 시행령의 세부 조건이 좀 예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경된 상태로 공시되는 딱 그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이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수목함만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달의 교점 중에서 남교점이 끼어들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당히 큰 변수예요. 자, 달의 교점은 북교점하고 남교점이 있잖아요. 조티시로는 라오하고 케투라고 부르죠. 자, 북교점이 열리는 문이라면 남교점은 닫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남교점이 관여하게 되면 수성하고 목성이 벌이는 이 모든 대화하고 협상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뭔가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공산이 커져요. 그러니까 매매라고 해도 뭔가를 매매한다, 사고 판다고 해도 시작보다는 끝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기 위한 목적이 사기 위한 목적보다 좀 더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우위의 환경이 조성되기 쉽습니다. 이게 꼭 부동산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서가 오가는 모든 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염소자리 특성이 있어서 부동산, 도시계획, 농업, 토성의 농업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하면 이제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책 같은 게 되겠죠. 부동산이야 뭐 요즘 시끄러우니까 뭐 제가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남교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죄는 방향이겠죠.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깝깝할 수 있겠지만 자, 그리고 수성 목성 회합이 아니라 수성하고 목성이 개별적으로 남교점하고 만나는 구조도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1월 3일에 자 볼게요. 거의 뭐 1월 3일 밤이죠. 1월 3일 밤에 수성하고 남교점이 만나고요. 1월 8일 거의 다 돼서 1월 8일 거의 지나가기 전에 한밤중에 저 영소자리 8도에서 목성하고 남교점이 만납니다. 어쨌든 이것도 뭐 남교점의 의미가 또 어디 가겠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쫓아간다기보다는 레드오션을 피하는 방향으로 장사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밖에서 보면 똑같이 좀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긴 하는데 내부 사정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업장이 잘 돼요. 잘 되던 업장을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확장을 시켜도 매출은 늘어나겠죠. 근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적인 세일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매출은 늘어나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두 경우에 대해서 사장님의 속사정은 정반대죠. 자, 희망을 따라가기보다는 절망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게 자, 수성 목성의 장사와 거래에서 남교점이 같이 붙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말에 12월 28일에 태양하고 회합을 거쳐서 이제 13개월 동안 새로운 회합 주기를 목성이 시작했거든요. 그때 카즈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목성이 갓 회합 주기를 시작한 상태에서 수성하고 만난 다음에 바로 남교점하고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먼데인에서 보면 자산 가치의 확장보다는 축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성의 구역이 있거든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고전 점정술에서 목성이 주관하는 나와바리가 있어요. 자, 그 무대에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좀 더 주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 경제하고 금융이란 분야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자, 누구나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되게 헐벗은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겠죠. 왜일까요? 많이 겪었어요. 국가에서도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카운터 액션을 취할 겁니다. 자,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벌써 한 지난 30년 동안에 몇 번 불황하고 하락기를 겪었습니까?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락기를 몇 번 겪어본 학습 효과로 이미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비책이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자, 장주기에 해당하는 큰 분위기가 이제 슬슬 쫄아드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변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파도가 오면 대충 다 막을 수 있어도 해일에 준하는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걸 미리 보게 되면 사람은 그거를 막기보다는 몸을 피하는 게 먼저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제하고 금융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큰 흐름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수성목성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조합 자체가 정보 전달, 강의, 학업, 시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교점이 끼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좋든 싫든 마무리 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자, 상당 기간 지속되던 스터디 모임이 끝나. 그리고 꽤 오랫동안 듣던 강의도 종강해.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고 익히는 건 충분히 했으니까 대충 실전으로 투입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각종 시험 결과가 나오면서 입시에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마침 또 대입 정시 발표가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슬슬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금성 남교점 회합 12월에 말씀드렸었는데, 남교점이 관여하는 트랜짓이라는 게 꼭 암울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그때 뭘 했습니까? 금성 남교점 회합에서 어차피 끝내고 정리해야 되는 인건관계가 있다면 딱 이때 쳐내기 좋다라고 그랬죠. 그럼 수성 남교점 구조랑 목성 남교점 구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협상이나 거래를 이제 딱 끝내고 이제 할지 말지 딱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렇게 한번 문서로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이제 뭐가 정해졌잖아요. 조항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건이 그 토대로 안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래 갈까 저래 갈까 가능성만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전에 비해서 옵션은 줄어들어 있어도 이제 좀 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불만족스러워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가까워졌다. 이게 남교점입니다. 남교점이 들어오는 시기에 남교점과 만나는 행성들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교점이 들어오면 뭔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희망 구멍 같은 게 되게 있어요. 약간 망상스럽거든. 근데 남교점이 들어오면 그런 거 없어요. 눈 딱 감고 칼같이 결단을 내리기에는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래, 협상, 계약으로 좀 질질 끌고 있던 분들은 이때 다 끝내버리면 좋아요. 하늘이 도와줘. 자, 어쨌든 수성, 목성, 남교점 회합, 염소자리 초반에서 이게 1월 첫째 주의 주인공들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진짜 별들 항성은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은 1월 6일에 추성하고 궁수자리 시그마 별인 눈키, 뭐 넝키라고도 하고 눈키라고도 하는데요. 이 별이 만납니다. 이게 동양에서 이제 남두 육성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서양에 고전 점성술이 있다면 동양의 점성술도 있거든요. 동양의 점성술은 서양 점성술의 손자 같은 존재인데요. 자미두수입니다. 자미두수가 있는데, 자미두수에서 마치 고전 점성술의 7행성처럼 자미두수에도 14정성이 있어요. 자, 14정성 중에서 천기성이라는 게 바로 이 눈키입니다. 그래서 눈키 특징은 똑똑하고 명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춘 일종의 수완가예요. 고위 관료나 종교인의 천공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별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 눈키랑 만나는 경우에는 시험 합격이나 승진 관련 사건이 자주 벌어져요. 일단 큰 조직이나 공직에 있으면 좋아.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일머리까지 있는, 그러니까 일머리 뭔 줄 아시죠? 이게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딱 하고 상황에 던져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눈키는 거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일머리까지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 능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승진이죠. 승진, 합격 뭐 이런 것들. 이런 시기에 적합하고, 다만 이제 이때 주변에 좀 중요한 여성들 있죠. 남녀 공통으로 어머니라든가 할머니라든가 혹은 네이티브가 남성이라면 부인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좀 걱정할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건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바로 하루만 더 가면 눈키 옆에 있는 아셀라랑 1월 7일 수성이 같이 만납니다. 자, 아셀라는 궁수자리 제타성이에요. 자, 남두육성 모두가 서양 별자리로는 궁수자리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셀라는 남두육성의 필두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같은 존재예요. 자미두수에서는 14정성 중에 하나인 천부성입니다. 천부성에 해당을 하고, 자, 눈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성 속성이에요.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고 장사도 잘해, 머리도 좋아, 뭐 이런 별인데 비해서 아셀라는 목성 속성이에요. 경박하지 않고 젠틀하고 품이 있고 인덕이 정말 끝내주는 별입니다. 사람이 워낙 좋은데, 자, 언행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는 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특히 이상할 정도로 이성한테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아셀라가 네이탈에 들어오는 분들은 부럽다니까. 예. 그런 아셀라가 수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수성 목성 회합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고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미 4일 전에 1월 3일 새벽에 수성 목성 회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천체 구조는 전후 일주일 정도는 직접 영향, 그러니까 직접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간에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뭔가를 거래하고 계약하기에는 정말 최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염소 자리니까 뭐라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1월 8일, 1월 8일에는 1월 8일에 거의 이것도 또 끝단입니다. 1월 8일 밤쯤에 금성하고 데네브 알게디가 만나요. 자, 데네브 알게디는 염소 자리. 자, 이거 그 사인 아니요, 컨스텔레이션이에요. 진짜 별자리입니다. 염소 자리의 델타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으로 비교하자면 토성 속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데네브 알게디는 신중하면서도 되게 음침한 성격이에요. 근데 욕심은 많아. 권력하고 재물을 엄청 탐하거든요. 엄청 욕심은 강한데 또 본인은 구두쇠 성향이에요. 구두쇠 성향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풀질 않는데. 그래서 인덕이나 인기는 영 안 생기는 별이에요. 이 데네브 알게디가 금성하고 만나게 되면 남들에게 알려지면 좀이 아니고 많이 곤란해지는 부끄러운 욕망 같은 게 드러나기가 쉬워요. 이게 그나마 체면 치료하려면 어떤 식이 될까요? 우리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자꾸 하게 되는데 남들한테 알려준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제일 좋게 풀려봐야 이 수준이고 안 좋게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완전 개망신당하고 이미지를 확 버려가지고 사회적으로 반쯤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에 대해서 좀 지저분하게 품평을 한다든가 근데 그 대화록이 어찌어찌 하다가 딱 오피셜로 공개가 돼버려. 어쩔 것 같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도 아마 그 사람은 그 커뮤니티에서 앞으로 당당하게 활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단순한 구설수를 넘어서 특정 영역에서 사회인으로서 이미지를 완전 베리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 전후에는 흠 잡힐 만한 언행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좀 말이 막 튀어나오는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욕망이 담겨? 근데 딴 사람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바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끼리 부부끼리 냉담하게 굴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금성 데네브 알게디 회합 전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족이나 부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막대하고 되는 대로 말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그래서 금성 데네브 알게디도 말조심입니다. 입 조심하고 말조심 주의를 해야겠죠. 예.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자, 이제 2020년이에요. 1월 첫째 주 관련 내용은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